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고 일어나는 재앙, 데일리 재앙 브리핑입니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한일 간의 갈등에 대해서 결국 여당 내에서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대일 강경론에 대해서 신중론을 펴면서 진화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이해찬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정례 기자 간담회를 가지고서 한일은 감정이 있어도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이다. 경제 보복은 보복이고 스포츠 교류나 문화 등은 별개다. 감정을 삭혀서 공존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하 지소미아 연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감정적으로는 그런 주장도 있다. 그러나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저는 협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정 파기는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하면서 당내에서 나오는 지소미아 파기론에 정면으로 반대했는데요. 당 일각에서 나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에 관해서도 모처럼 아시아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당 차원에서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자유무역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SNS 데일리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올리는 글이 공적인지 사적인지 분간해야 하는데 조 전 수석이 올리는 글은 사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올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에 대한 장관 입각설이나 출마설이 많이 나오는데 확실한 건 저도 잘 모르고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의 이런 발언 속에는 결국 여당 스스로도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이 대표가 내년 총선에 대해 실제로 내년 선거가 녹록하진 않다. 집권 여당이 재임 중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물론 이 대표는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많은 의석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여당 대표가 대놓고 언론 앞에서 우리는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니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해찬 대표가 공식적으로 내년 총선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불과 1년 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대승을 거두었을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여당 내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전주시 기초의원 선거에서 민주평화당에게도 패배하고 창원 성산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범여권 단일 후보였던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무난하게 당선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고전 끝에 힘겹게 당선된 것을 보면 이는 마냥 엄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현재 민주당 측에서 반일 감정 몰이를 자신들과 정권의 지지율 결집에 쓰고 있는 모양새가 매우 역력해서 더 그렇네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여당 내 의원들과 몇몇 여권 인사들의 막 나가는 행보에 대해서는 자중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의사 표명을 한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반일 감정이 고조된 분위기가 너무 과열되면 결국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해찬 대표가 눈치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지금 청와대가 힘이 빠진다는 것을 눈치채고 청와대와 손절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금 사태에서 막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내년 총선에서 당신들이 뿌려놓은 대로 걷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 후세에게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